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장 보러 가세요? 장 보러 가는 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는 건데요.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고, 과일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런 걸 장 보러 간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장 보러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유가 없으면 그때가 바로 장 보러 가야 할 때입니다. 우유를 사러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우유의 날짜를 확인해요. 이렇게 음식에 적혀 있는 날짜를 유통기한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짜, 유통기한이 다 될 때까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월 5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2월 5일까지 이 우유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걸 사려고 해요.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것보다 일주일 남은 게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또 반대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아마도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그런 식품들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제품들은 할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 마트에 가면 오늘은 뭐가 있을까 하고 유통기한 임박 코너에 가서 한번 쭉 훑어봐요. 어차피 오늘 먹을 거라면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가끔 거기에서 득템할 때도 있어요. 평소에 사보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망설였던 것들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까르보나라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진짜 이탈리아식으로 만들려면 관찰레라는 이탈리안 베이컨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관찰레를 사야 하나? 그냥 베이컨 사서 해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유통기한 임박 코너에서 그 관찰레를 30%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사왔죠. 이런 게 득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대한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 사세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었지만 할인 받을 수 있는 걸 사세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비슷하죠?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렇게 둘 다 기한으로 끝나는데 이 기한은 기본적으로 다 끝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데드라인입니다. 유통기한이라고 할 때 유통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공장에서 휴대폰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장에 직접 가서 휴대폰을 사지는 않아요. 그 대신 가게에 가서 휴대폰을 사죠. 이렇게 공장에서 가게, 그리고 그 가게에서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 데드라인이에요. 반면 소비기한은 여기서 소비는 음식에 대한 소비, 즉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예요.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날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금까지 유통기한을 써왔는데요. 유통기한의 원래 의미는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데드라인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유통기한의 의미를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실제로는 아직 먹어도 괜찮은데 그 음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버리고 새로 사서 먹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꽤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보관을 잘하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50일을 더 먹을 수 있고 계란은 25일, 치즈는 70일, 심지어 두부는 90일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엄청 길죠?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냥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국제 표준에 맞추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팔 수 있는 데드라인인 유통기한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소비기한을 사용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한국에서는 날짜를 적을 때 월, 일, 이 순서로 적습니다. 2월 5일 이렇게요. 이 날짜를 반대로 적는 나라도 있어서 저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한국마트에 가면 이 소비기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기한. 기한은 데드라인입니다. 늦어도 이때까지 끝내야 한다는 의미죠. 유통기한, 소비기한처럼 기한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회사나 학교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제출기한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제출기한입니다. 학교에서는 숙제를 다 해서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제출기한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어 글쓰기 챌린지를 했는데요. 그때도 제출기한이 있었어요. 제출기한 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제출기한이 있는 일을 할 때 미리 먼저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출기한이 다 되었을 때 아마도 바로 전날 급하게 하는 편이세요? 2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은 저에 대해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냥 간단히 저는 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라고 하면 아마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뉘앙스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다른 사람은 드라마 하나를 고르는 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라는 뉘앙스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명사하고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제 동생에 대해 말하자면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에 대해 말하자면 땡땡땡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으로 씁니다. 그리고 땡땡땡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유가 없으면 장 보러 가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휴대폰을 사진 않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먹으세요? 3번, 그때 마침. 그때 마침은 타이밍이 좋다는 의미예요. 어젯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빵을 사왔어요. 배가 고픈 그 타이밍에 룸메이트가 빵을 사왔어요. 그때 마침 룸메이트가 빵을 사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마침 제 서울 친구도 부산에 있다고 해서 같이 만났어요. 타이밍이 딱 좋았어요. 오늘 주제를 다시 얘기해보면 까르보나라를 만들려면 관찰래가 필요한데 좀 비싸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유통기한 임박 코너에서 관찰래를 30% 할인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사야죠. 4번 득템. 득템은 원래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었을 때 쓰는 말인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평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평소보다 싼 가격으로 사거나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줬을 때 득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관찰래 얘기를 했는데 관찰래를 평소보다 30% 싸게 샀어요. 득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할 때도 득템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안 입는 옷이 있다고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 옷이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었어요. 이런 것도 득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득템한 거 있으세요? 오늘은 소비 기한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히아코리안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